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격변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다음 달인 3월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결심 공판 날짜를 2주 뒤인 26일로 확정했습니다. 3월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대선 출마와 직결되는 선고죠. 첫 소식 유준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합니다. 항소심 선고 빨리 나도 법정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9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 오후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이달 안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오늘 확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은 5번 만에 끝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안에 선고가 내려지는 걸 감안하면 이 대표 2심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재판 시작까지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 대표 측이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도 3월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헌재가 정한 변론 기일 내일 단 한 차례 남았고 추가로 채택한 증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탄핵 심판 변론 종료 시점은 내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세하 기자가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은 내일 8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내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등 재판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추가로 나올 증인이 없습니다. 헌재는 어제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대통령 측은 강희구 대통령 비서실 1부소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서울 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증인 추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회의에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탄핵 심판에서 남은 절차는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과 선고뿐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을 위한 변론 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하순에 하루 추가한 뒤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선고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대통령 내란죄 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항소심처럼 해당 재판부는 당분간 다른 신규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부.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군사법정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을 사실상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재판부에 더 이상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다른 일반 사건도 다른 재판부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사건 등 내란죄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당장 오는 20일 첫 준비 기일이 열리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재판을 김용현 전 장관 재판과 합칠지 등을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은 3차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2차례만 준비 기일을 갖고 본격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근 변호인단에 이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지지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하죠. 심판 막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입자 15만 명을 넘은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 했다고 측근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란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층을 향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메시지 계엄을 왜 했는지 2030 청년들이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희망을 본다면서 청년들이 깨닫고 일어선다면 절대 반국가 세력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도 속도만 앞세우며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쫓기듯이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국민변호인단은 내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항의 방문했고 이 대표가 2심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선 불출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나치게 빠르다며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문제는 제쳐놓고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우선 진행하는 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7개월 만에 국회를 찾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헌재를 맹비난했습니다.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은 공정한 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심판이 점점 수긍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이러다가 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재판 지연을 시도하던 이 대표가 재판 일정까지 예상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경박하다고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입니다. 정치인이 혀와 발이 따로 움직이니 이 얼마나 불우한 짓입니까?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는 국가 지도자로 나서긴 함량 미달이라면서 2심 유죄가 나오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파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는 이 대표 2심이 3월에 나오더라도 자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나타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어요.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거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정당이라고 표현한 걸 지적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당도 요구했습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2달 넘도록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윤석열을 당장 출당 조치하십시오. 민주당은 검찰 진술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보였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믿을지는 증언의 신빙성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3월 초엔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의 경우 지도부는 3월에 결론이 나오더라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3월 달쯤엔 선고하겠죠?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한친명계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엔 대법원 판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3월이 이제 격변기가 될 것 같은데 먼저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면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 나냐 이게 제 관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다음 달이면 결론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헌법재판소는 내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재판 일정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헌재가 만약 내일로 증인 신문을 마친다면요, 3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의 선고 날짜를 잡아놓고요. 8인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지 또는 탄핵을 기각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 심판 결론 시점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조기 대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헌재가 만약에요, 3월에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요, 헌법상 대통령 권위 상태가 됩니다. 헌법은 이런 대통령 권위 상황에선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고요. 대선은 5월 9일 치러졌는데 3월 초에 파면이 결정난다고 가정하면요, 당시와 비슷한 대선 일정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쪽 보면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3월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네, 오늘 재판부가 오늘 확정지은 그 일정대로라면요, 3월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이미 징역형 선고받았잖아요. 1심 형량대로 확정이 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인생이 걸린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2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도요, 의원직 잃고 출마가 제한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항소심 무죄가 최선의 시나리오겠지만 감형을 받는다고 해도 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극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게 지금 이제 최종 판결이 아니라 2심이라는 거예요, 항소심. 그러니까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대선에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유죄가 나도요, 이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론과 무관하게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가장 무거웠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대선에 나설 수 있고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길은 험난해지는데요. 당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받을 겁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대통령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1년에 대선을 2번 치를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명분으로 이 대표 견제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대선 본선에 나가더라도요, 사법 리스크 부담은 계속 떠안은 채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지금까지의 전제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요, 탄핵이 기각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헌재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하면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됩니다. 당연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위 상태가 아니라서 조기 대선은 치러지지 않고요. 다만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잖아요.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도 법원 형사재판이라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는 즉시 직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한창인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707 특임단장의 새로운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에 완전히 이용당했다며 회유당한 정황을 군 검찰 조사 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김 단장으로부터 군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이후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인터뷰가 사전에 짜고 친 거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박범계 의원과는 리허설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회유 의혹 제기에 박범계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 친분이 없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 측은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차원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요청했죠. 자,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가 요청하면 서버를 전부 보여주고 검증에도 응하겠다고 했지만 헌재는 검증 요청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검증 의사를 묻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축인 실제 투표자 수 검증, 아주 국한된 샘플링을 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응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헌재나 법원에서 검증 요청 신청에 대해서 채택을 하시고 검증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방법을 했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방식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안 보여준 자료가 저희 이제 중앙 서버에서 했었던 그 전자 정보를 지금 안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다음 제가 실물 투표제니까. 이미 서버 개선과 보안 작업이 끝난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보안 컨설팅 그 결과 이후에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어제 헌재는 대통령 측의 선관위 서버 검증 요청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이 신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2일자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합니다. 대통령 측은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도 다시 한번 선관위 서버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저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한 번만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검증 재요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선 사전투표 CCTV 공개를 포함한 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간에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자격으로 증인신문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옆자리 증인석에 앉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이른바 형상기억 투표지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번도 줘보는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그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그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소 CCTV에만 가림막을 쳤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돼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의 CCTV가 그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혹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 제가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고요. 투표지에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안 찍고 인쇄 날인본을 쓰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합법적이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두 사람 공방은 1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기억하시죠?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인도로 역주행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 사고 직후부터 차 씨는 줄곧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난 걸로 보고 급발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맞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금고 7년 6개월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준 것으로 차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힌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같지만 강제노역을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이 사안의 중대성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피고인의 과실도 잘 고려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홍콩에서 싼 값에 금괴를 산 뒤 일본에서 되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0억 원어치의 금괴를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고 밀반입했는데 기상천외한 수법이 있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경찰이 남성들을 불러 세운 뒤 상의를 들어올리자 복대가 드러납니다. 노란 물체들이 꽂혀 있는데 남성들은 찰흙이라고 둘러댑니다. 찰흙을 왜 차고 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일본 가요. 여기로 나온다고 여기서 뭐. 알고 보니 모두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금덩어리였습니다. 경찰은 2023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일본으로 몰래 들여와 팔아온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현지 작업실에서 특수 화학약품을 이용해 금덩어리를 물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찰흙처럼 가공해 몸에 붙이고 일본으로 향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항의 금속 탐지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금을 일본에 들여온 뒤에는 전문업자에게 부탁해 금만 따로 추출해 금괴로 재가공했고 일반 구매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한 금괴만 70억 원 상당에 달하고 무게는 85kg에 육박합니다. 홍콩에서는 면세 가격으로 금을 사고
일본에서는 소비세 명목으로 10% 가격을 올려 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 수익만 약 7억 5천만 원입니다. 경찰은 총책 1명을 구속하고 숨겨진 범죄 수익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보도로 이어갑니다. 40대 여고사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김하늘 양은 부검 결과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손상을 입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에 대한 국가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즉 날카로운 흉기에 신체 여러 곳이 손상된 게 사망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교사가 김 양에게 휘두른 흉기가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여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거지나 차량이나 이런 필요한 재반의 압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여교사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제출받고 여교사의 진료 기록 등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김양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돌봄 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가해 여교사가 돌봄 교사에게 김양의 학교 시간 등을 묻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여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 상태를 보고 추가 조사와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하늘 양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없어야 한다고 오늘도 호소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절대 다음부터는 우리 딸의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입니다. 여야는 교사 정신질환 관리 강화 등 뒤늦게 관련 법안 입법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게 직권으로 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할 방침인데요. 믿었던 학교에서마저 이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자녀 보호 앱을 찾고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겠죠. 양측의 목소리를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자녀 보호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녀 주변에서 나는 소리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 앱에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놓은 상황인데요. 자녀 휴대전화의 주변 소리들이 멀리 떨어진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생생하게 들립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을 교통하려는 이유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없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고가 나고 있을 때 더 좀 아이들한테 사각지대가 되고 하지 않을까.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앱이 깔린 전화기가 교실로 들어오면 교권이 침해당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녹음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서적이든 뭐든 간에 접근을 안 하게 돼요. 내가 가서 문제될 소지라든지 문제될 걸 원천 차단을 하는 게 선생님들의 이제 반응인 거예요.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 보호용 앱이 도청 앱으로 불리는가 하면 종일 도청당한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수업이 가능하겠냐며 반발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과 교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금값에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금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하는데요. 여인선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품귀 현상까지 일어난 100g짜리 골드바, 오늘 시세로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골드바를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지 제가 종로 일대 귀금속 거리를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찾아간 10곳 금은방 모두 골드바는 없었습니다. 100g 골드바 살 수 있나요? 한국금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뵙고 나면 재고가 없고요. 지금 오시면은 있지만 오시는 동안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50g짜리 골드바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일 안정적인 투자지 않습니까? 내려가질 않잖아요. 시중은행도 가봤습니다. 오늘부터 골드바 판매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네, 지금 은행에서 골드바 구입할 수 있나요? 판매 중단되었습니다. 시중은행에 골드바를 공급하는 한국조폐공사가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4월 이후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이딴 관세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의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자산, 전통적인 위험자산과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실제 국제 금값은 현지 시각 지난 10일 2,9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조만간 3,0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소비가 얼어붙어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유통기업 총수들은 배당금으로만 수백억 원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우현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식품유통 대기업인 CJ그룹 이재현 회장.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올해 CJ,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등으로부터 배당금 372억 9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 회장이 CJ 지분을 42% 이상 보유하고 있다 보니 배당금도 많다는 설명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등 4개 계열사에서 총 285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지난해 주요 계열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올해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12.5% 줄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모친 이명희 총괄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 매입을 마치면 159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56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난해 업황 불황에도 유통 총수들은 올해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수령받게 되는 겁니다. 밸류업의 핵심은 배당을 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밸류업의 핵심입니다. 롯데그룹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으니 배당금도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실적이 개선된 데다 지분 매입을 빼면 배당이 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역대 경제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4가지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해법을 모색한 건데요.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경제정책 사령탑을 지낸 원로들과 머리를 맞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 경제에 4가지 폭풍이 불고 있다며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3개의 폭풍이 몰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저희 대한민국은 좀 특수한 상황으로 또 다른 하나의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진행 중인 거죠. 최 회장은 그간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 AI를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폭풍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위기로 진단한 겁니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도 회동하는 등 민간 차원의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 회복과 민관정 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입니다. 최 회장은 주요 20개 그룹 CEO들과 함께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상하원 의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미입니다. 내일부터 잠실, 대치, 삼성, 청담 같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대부분 풀어줬습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 14곳은 그대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6월 지정한 지 4년 8개월 만입니다. 지정이 해제되면서 내일부터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 없이 아파트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장기화가 됨으로 인해서 매물에 대한 잠김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생활 불편들이 상당히 많고 해제 대상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서울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대부분입니다. 305개 아파트 단지 중 291개가 즉시 해제되는데 일명 엘리트로 불리는 잠실 아파트와 레미안 대치 팰리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 미도 아파트, 잠실 아시아 선수촌 등 14곳은 빠졌는데 투기 과열 우려 때문입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도 투자 수요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장은 벌써 들썩입니다. 벌써부터 토지허가제이 풀린다 그래가지고 1을 올렸어요. 33평짜리가 29억, 28억 그리다가 그러는데 30억까지는 찍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즉시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했는데요. 최고 실세임을 뽐내듯 5살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상징 문구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모자를 쓰고 5살 아들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 나타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이기도 한 머스크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제로 30분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바로 옆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앉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Tell you a little bit about it and som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which are billions of dollars in waste, fraud, and abuse.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It's just something we've got to fix. If your taxpayer dollars are not spent in a sensible and frugal manner, then that's not okay. 트럼프는 머스크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He's a big businessman. He's a successful guy. That's why we want him doing this. 트럼프는 머스크가 말썽 부리는 아들을 목말 태우며 기자회견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듯 그의 아들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X, and he's a great guy, high IQ. He's a high IQ individual.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직원 4명이 사직할 때마다 1명을 새로 채용하고 각 기관에 도지팀을 배치해 채용을 협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회견 내용보다 그동안 갈등설이 제기됐던 트럼프와 머스크 투샷의 의미를 부여하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방송은 특히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가자 지구를 갖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중동의 반발은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가자 구상에 반대해온 요르단 국왕의 면전에서 가자 주민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아픈 어린이는 받아들이겠다고 일부 수용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트럼프는 회담 시작부터 국왕을 향해 가자 지구가 미국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uy anything. We're going to have it, and we're going to keep it. 그러면서 요르단을 포함해 주변국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압둘라 국왕은 마지못해 어린이 환자에 한해 이주민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 take 2,000 children that are either cancer children or in very ill state to Jordan as quickly as possible. 다만 압둘라 국왕은 회담 후 SNS를 통해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를 반대하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국으로 나간 트럼프의 참모들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미군 기지를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현재 GDP의 2% 수준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We believe that needs to be higher. The president has said 5%. I think he's right. 프랑스 파리 AI 정상회의에 참석한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도 미국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he leader in AI, and our administration plans to keep it that way. 벤스 부통령은 윤리적 AI를 만들자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냉장고에 늘 있는 달걀이 지금 미국에선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식당에선 달걀이 들어간 메뉴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심지어는 달걀 도둑도 등장했다는데요. 왜 그런 건지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대형마트 체인 트레이더조. 취재진이 방문했더니 달걀 판매 코너가 텅 비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달걀을 가져와 채우기 시작하자 곧바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조류 독감 확산으로 산란계 폐사가 잇따르자 달걀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달걀 사재기가 이어지자 업체 측은 1인당 달걀 한 판만 살 수 있도록 판매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높은 물가로 유명한 뉴욕에선 12개가 든 계란 한 판 가격이 $14, 우리 돈 2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Especially I want to get organic eggs. Well, I know I don't want antibiotics, and so I want really nice eggs, and unfortunately, those are really expensive. I feel like, yeah, eggs are a necessity in everybody's breakfast meal, you know, like a lot of kids eat it, restaurants serve it, so it's messing up everybody. 달걀을 사용하는 식당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 1,900개 매장을 보유한 한 와플 업체는 최근 달걀이 들어간 메뉴에 한해 달걀 한 개당 50센트, 7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것은 물론이고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 달걀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애틀의 한 카페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식당 냉장 창고를 부수고 달걀 약 500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달걀 공급 업체에서도 수송 트럭에 실려있던 시가 5,800만 원어치의 달걀 10만 개가 도난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AP통신은 4월 부활절 등을 앞두고 있어 달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일본 홋카이도의 관문 신치토세 공항에서 천여 명이 단체로 노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설로 비행기가 결항된 탓인데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의 발도 묶였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일본 북단 홋카이도의 관문인 삿포로 신치토세 국제공항. 늦은 밤인데도 공항에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삿포로와 공항 주변에 눈이 많이 내려 비행기가 결항돼 승객들의 발이 묶인 겁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기준 삿포로 최고 적설량은 73cm에 달했습니다. 昼過ぎから結構雪が強くなってきていて、昨日のトータルの欠航便数は118便でした。空港で結局止まることになった人数はどのぐらいなんですか今？約1650人。 숙소를 찾지 못한 1650명은 공항 측이 나눠준 매트와 담요를 깔고 공항 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어제가 삿포로의 대표 행사인 눈축제 마지막 날이어서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약 600명도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약 600명 정도의 한국분이 마찬가지로 친치토세 공항에서 체류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눈이 다소 그쳤지만 어제 오늘 승객들이 몰리다 보니 귀국편 비행기를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오늘도 원래 기존의 대체편 오는 시간보다 출발이 늦기도 했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몰려서 우리나라 귀국편의 경우도 청주행 등 일부는 결항되고 지연 출발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에 산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93 어르신이 중학교 졸업장을 받아들었는데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그렇게 재밌었다고 하네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학사모를 쓰고 하얀 스카프를 맨 졸업생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중학교 모범 학생상을 받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1932년생, 올해 93인 김옥순 할머니는 졸업이 아쉽기만 합니다. 아유, 너무 서운하지요. 내가 이거 우리 자식들 두고 나오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할머니는 구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학교에 가겠다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문해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재미있다는 할머니. 오늘 기분 I'm happy. My name is 옥순 김. 80년 만에 펼친 교과서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지요. 수업에 들어가면 1시간 짧은 거예요.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3년 동안 1350시간의 수업을 이수한 끝에 우등상까지 받았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만학도에게 나이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이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데 어쨌기나 용기를 내고 도전심을. 김옥순 할머니는 공부를 계속해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자원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세계적인 로잔 발레 콩쿠르를 제패한 첫 한국인 발레리노 박윤재가 귀국했습니다. 16살의 나이, 압도적인 기량에도 숨기고 싶은 게 있었다는데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에 소년이 미소를 머금고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시원시원한 점프와 파워 넘치면서도 안정된 회전 기술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16살 박윤재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역동적인 안무로 유명한 파리의 불꽃 연기를 깔끔하게 소화했습니다. 세계 5대 발레 콩쿠르로 손꼽히는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압도적 연기입니다. 이 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가 입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계처럼 하는 무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 그리고 색깔, 그리고 해석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은 엄청난 운동 능력과 기술, 그리고 예술성으로 극복했습니다. 다리가 두꺼워서 몸이 무거워 보인다? 엄청나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런 점을 자신의 매력으로 살리고 색깔로 살려서 이번 콩쿠르 현대 발레 공연에서는 유연성을 살린 세밀한 연기로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성도 과시했습니다. 한국 발레의 기대주 박윤재는 앞으로 개성 넘치는 무용수를 꿈꿉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약간 별처럼 개성 있고 무용수는 찬란하게 빛나는 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음주 전후에 마시는 숙취 해소제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실험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데요. 업체들은 문구를 슬그머니 빼거나 바꾸거나 하고 있습니다. 숙취 해소제의 진실, 김태우 기자가 경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에게 술 한 잔은 하루 노고를 풀어주는 피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한 잔, 두 잔 정도가 과해지면 다음 날 숙취 해소제는 필수 아이템이 됩니다. 많이 먹는 날에는 전에도 먹고 다 먹은 후에도 먹어요. 하지만 숙취 해소의 정확한 효능을 알고 마시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실험이 된 걸까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것 같은데 먹고 나서 괜찮은 것 같아서. 그간 업체들도 효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숙취 해소, 술 깬다 식의 효능 문구를 붙여 광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숙취 해소란 표현을 쓰려면 식품산업협회에 숙취 해소 실험 결과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인증 없이 숙취 해소란 표현을 쓸 수 없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기존 제품에서 숙취 해소 문구를 슬그머니 빼고 판매합니다. 같은 식품회사에서 생산된 숙취 해소 음료입니다. 기존 제품엔 이렇게 숙취 해소에 좋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요. 최근 생산된 제품에선 해당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숙취 해소 문구를 건 미인증 제품이 여전히 판매 중인데 식약처는 지난 한 달간 542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습니다. 숙취 해소제의 실제 효능이 중요시되면서 업계의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일반 속풀이용 음료는 인증 과정에서 숙취 해소 효능이 검증돼 숙취 해소제로 탈바꿈했습니다. 반면 아예 인증을 포기하고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링크 종류는 인증이 안 돼서 아마 발주가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잘 나가는 것만 하거든요. 업체들은 식약처가 요구하는 실험 요건을 곧바로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카메라 김태우입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 Q&A를 만드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를 악마화하는 각종 루머들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가짜뉴스 Q&A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일부에서 퍼뜨리는 이 대표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웹자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회의는 가짜뉴스 사례로 이 대표가 소년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중국계 조선족이다. 기본소득이 공산당 포퓰리즘이다 등을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에 관한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의 그 돌아가신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이 땡땡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혁신회의는 Q&A 형식의 내부 자료로 만들어 지지자들이 다양하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당초 6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빨리 실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미리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가짜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패배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단체는 오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을 찾아 이 대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은 청렴하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힘을 보탰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에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지지율 선두인 김무수 장관, 이재명 대표는 당장 추진엔 부정적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회를 열고 지방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아울러서 의회의 폭거도 줄일 수 있다. 토론회엔 권영세, 권성동, 투톱을 포함해 여당 의원 49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의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등 잠룡들은 개헌에 불을 붙이고 있고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등 야당 잠룡도 개헌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여야 선두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장관은 당장 개헌에 부정적입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헌법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모두 개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리 대가예요? 네, 여권에서 이 대표 향해서 이 부침개 대가라는 호를 붙였는데요. 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 대표의 우클릭 갈짓자 행보를 비판하며 현란한 전뒤집기 솜씨가 생각난다고요. 기본소득도 안 한다고 했다가 욕먹으니까 어제 다시 한다고 그랬죠. 큰 전을 주인 사장님이 확 뒤집을 때 그 느낌이 이재명 대표 그럼 저는 요즘에 부침개 뒤집는 게 딱 생각나요. 부침개 이재명 대표죠. 소환돼야 될 1호 단원 당상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격하게 환영합니다. 저는. 자, 이 대표가 작심하고 던진 화두인데 계속 공격을 받네요. 네, 연설만을 위한 일회용 실용주의 아니냐는 겁니다. 실용이라는 것이 아니면 말고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정책적 일관성의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하루짜리 연설, 단타매매식 정치로 취급되거나 끝나지 않고. 하지만 이 대표 측 정치는 비난 아닌 비전을 내놓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요즘 바쁜데 어떤 역대 최초 신기록을 세웠을까요?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헌재가 잇따라 나쁜 의미의 역대 최초 기록을 세운다고 비판했습니다. 빠른 진행만 생각하면서 신기록 갈아치운다고요.
역대 최초인 절차 진행이 너무 많은 증인 신청을 34명이나 했는데 8명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머지 증인 신청은 모두 기각합니다. 초시계까지 두면서 대통령 측에 불과 45분의 반대 신문권만 3분간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재판은 피고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일들이 많다는 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논리더군요. 맞습니다. 또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까지 받는 건 전에 없던 일이라고요. 이 헌재 측이 보낸 서류가 관저에 도착만 하면 전달된 걸로 간주한 것, 또 마흔혁 후보자가 임명 보류 사건도 이 접수 한 달 만에 선고하려 한 것도 모두 최초라고요. 헌재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졸속 아닌 신속 심리라고 하는데요. 이 헌법 재판에 맞게 절차 진행이나 증거 판단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권은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 동의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증거마저 채택하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 말라 비틀어지게 논란이더군요. 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맡았던 이 전남대 박구용 교수가 결국 당직을 내려놨습니다. 이 서부지법 난동편에선 2030 남성을 향해서 어떻게 소수로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에 끌어들이지 말고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고 한 말 때문입니다.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들은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교육연수원장으로서는 폭도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철학자들이 하겠다. 사퇴는 했지만 뜻은 굽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몇 달 전에도 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2030 남성들 향해 여자들이 집회에 많다고 했죠. 여성을 집회 참여 독려를 위한 도구로 삼았다 논란됐고요. 이번엔 논란의 불똥 이재명 대표에게도 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 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당직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재차 당부하였음을 이재명 대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2030 세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또 요즘 2030 여론에 예민할 때니까요. 또 논란인 발언이 있더군요. 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하려다 불발된 전한길 강사 향해서요. 이 친명 박균택 의원이 극우들의 인정을 베풀라면서 집회 장소로 쓰레기장을 추천해 논란됐습니다. 여당은 국민을 쓰레기로 모독했다며 분리수거해야 할 국회의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야, 언행이 서로 극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 결국 탄핵 반대 집회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데요. 탄핵 반대 찬반 시위가 동시에 몰리면서 충돌도 우려되죠. 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정월달 보름인 오늘 구름 사이로 달이 떠올랐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밤 10시 53분쯤 가장 둥근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내리던 눈비는 수도권부터 잦아들고 있고요.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양은 1cm, 1mm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요. 빙판길과 살얼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양호합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한기가 내려와서 날이 반짝 추워집니다. 서울 아침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까지 크게 오를 텐데요. 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 온도는 1도에 그칩니다. 당분간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제주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에 몰려온다며 꼽은 폭풍 4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재판을 진행 중인데 보면 오히려 크고 작은 절차 논란으로 폭풍을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여유가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